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토요일 아침 시작하셨나요? 부지런히 저희 걸스인텍에서 진행하는 이 미래인식 트렌드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걸스인텍의 이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면요. 제가 잠시 저희 걸스인텍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걸스인텍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 강사 김보르 님의 메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인제 한 30분 정도 Q&A를 진행을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걸스인텍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조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채팅방에 이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오픈 카톡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 내용을 접하실 수 있으니 저희 커뮤니티에 조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H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원티드와 함께 현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걸스인텍 코리아를 잠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걸스인텍은 글로벌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테크 분야의 여성 리더십 양성을 비전에 두고서 다양한 부트캠프, 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7개국에서 현재 50개 이상의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코리안 챕터에서는 현재 이현승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13명의 운영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 계속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약 500여 명 이상의 멤버들이 함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행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트렌드가 왜 생기고, 그리고 과거의 트렌드들이 미래에까지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김보른 강사님은요, 현재 걸스인텍의 운영진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디자인 앤 이노베이션 컨설턴시 메럴스의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네,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은 공유 중이고 방금 소개받은 김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트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그 걸스인텍 운영진 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평소에 많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분야 자체가 기본적으로 디자인 전략이라던가 이노베이션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말로는 트렌드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객의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캐치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는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원료가 되는 트렌드를 늘 살펴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약 7년 정도 전에 책을 쓰게 됐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책을 바탕으로 지금은 어떻게 변해왔지라는 질문을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 트렌드가 대체 뭐지? 라는 부분은 사실 훨씬 더 쉽게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트렌드들 중에서 어떤 거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나에게 유의미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고객사분들의 의사결정자분들이라든가 현업하시는 분들께서 늘 고민하시는 부분도 지금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가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늘 너무너무 많이 잘 받아보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도 설문을 부탁드렸고, 많은 분들께서도 역시나 요즘엔 너무 트렌드가 많다, 홍수 속에 있다, 이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주셔서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 30분 정도의 트렌드랑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나머지 약 30분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서베이를 활용해서 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간이 끝났을 때 제가 바라는 저희의 12시 10분의 모습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요렇게 변해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몇 가지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 현재의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결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이렇게 트렌드랑 함께 한 바퀴로, 한 방향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구나에 대한 어떤 감을 하나둘씩 잡아가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란 이런 거고 이게 결국 나의 개인적인 삶이 됐든 혹은 커리어적 삶이 됐든 이게 나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이 시간대가 너무나 미래에 있는 시간대가 현재로 너무 와버렸고 그 안에서 저희는 막상 준비할 시간들은 많이 없었다고 많은 경영학 석학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오히려 트렌드를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개인들 혹은 일하는 사람들 혹은 고객으로서 우리 모두가 요즘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방향성의 시작을 잡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트렌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에 대한 어떤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궁금한 오픈 퀘스천으로 시작했는데요. 트렌드 하면 크게 봤을 때 A, B, C, D, E, F, G 이렇게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주셨습니다. 보시면 아마 다들 대부분 동의하실 만한 내용이세요.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시대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 그리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최신의 뉴스이다라는 대답들이 정말 많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나는 옛날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에 이제 또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고 이제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요즘 사람들의 관심, 유명한 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움직이는 것이 요즘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돈이 되는 이슈가 되고 시장 수요가 되고 소비 방향이 되고 결국에는 트렌드 자체가 장사 속이 되는 현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장사 속이라는 단어를 또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대중의 관심이다 보니까 메인스트림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고 이 메인스트림은 즉 대중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대한 큰 줄기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에 있든 이건 뭐지? 새로운데? 앞으로는 이렇게 뜨는 건가? 라는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만약 내가 어떤 트렌드에 대단히 앞에 있는 중거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하면서 이제 3년 후에 내가 그때부터 시작했지라는 어떤 선도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어떤 것이 트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특히 요즘에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 결국에 순간순간의 관심이고 금방 사라지고 매년 바뀌는 변화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 3분이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를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잘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셔서 되게 역시 훌륭하신 분이시군 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두 번째의 신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의 보물상자다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제가 하는 일에서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트렌드라는 게 결국에 킥을 주는 어떤 핵심 원료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산업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산업의 그 구조 자체는 엄청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몇 년의 주기에서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주를 줄 수 있는 핵심 원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트렌드가 되고는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주류인 것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를 생각한다라고 홍땡땡님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랑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트렌드라고는 하지 않지만 고객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트렌드라는 단어가 한국이 정말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트렌드라는 검색어의 우리나라의 증가량인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트렌드라는 단어의 검색량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다른 나라보다 작고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쓰고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 어떤 키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대단히 잘 살펴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외국에서는 트렌드라는 단어보다는 트렌드 인사이트라든가 인사이트,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식으로 좀 더 리서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그 안에서 어떤 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져다가 키워드를 입력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트렌드들이 워낙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트렌드라고 검색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트렌드를 사용할 때의 레벨감이 각각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결국에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누구인가로 봤을 때 고객이라는 어떤 무리가, 고객이라는 어떤 주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봐주시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 정말 옛날 시절에는, 한때는 경제학의 주류가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만들어도 언제든지 기꺼이 물건이 잘 팔리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어떤 순간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가격을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시장의 수요가 사라졌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결국에는 고객을 봐야 되나? 소비자를 봐야 되나? 라는 식의 접근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트렌드 혹은 컨슈머 인사이트, 마켓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일을 하기도 하는 분야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씬에서 아이데오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회사가 96년에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데오는 혁신적인 기업이고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고 고객을 발굴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 창업에서의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 중 하나는, 형제가 창업을 했는데 형이 데이비드 켈리고 동생분이 톰 켈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창업을 이끌고 이렇게까지 비즈니스를 키운 것은 동생이라고 하는 톰 켈리이고요. 톰 켈리는 경영대 학생, 당시에 컨설턴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컨설팅 업에 있으면서 점점 기업들이 원하는 전략의 방향이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단순히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서 이제 좀 더 넘어가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만,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있는 고객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한 마음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툴 중 하나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고객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고객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지를 고민하는 일은 꽤나 오래된 일이고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객 한 명이 예전에는 하나의 마음을 보였다고 고려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고객 한 명이 N개의, 2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 있고 혹은 100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양상이나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를 고민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렌드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전략을 짜거나 혹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살펴봐야 될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객의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트렌드 이야기지만 굉장히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인상 깊게 읽고 이후에 그 고객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같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인 디커플링이라는 책에 나온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렌드라고 했을 때 원래는 예전에는 산업 트렌드만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고객 트렌드라는 걸 굳이 보지 않고 뭐 원자재 산업은 어떤지, 뭐 조선업의 산업은 어떤지, 건설 산업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트렌드를 봤던 시절에는 트렌드 안에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가득 채워진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어떤 것을 끊어내고 디커플링하고 이 중에서 어떤 수요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만드는가, 어떤 스타트업을 진행하는가가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 책을 무척이나 추천합니다. 네,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질문에도 많이 주셨지만 트렌드만 가지고 갑자기 산업에서 성공하거나 비즈니스에서 위닝하는 전략을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약간 트렌드의 흐름에 살짝 올라타면 개인으로서 유명세를 타거나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이 왜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의 단계 중에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거나 할 때 고객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우리의 산업 가치 사슬 안에서 어디를 끊어가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처음에 트렌드를 좀 살펴볼까라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역시나 이제 고객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큰 회사이든 작은 회사이든 최근에는 여러 개의 이제 프로젝트를 돌리고 초기에 컨셉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개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사업이라는 것 자체, 아이템 자체도 늘어나고 또 개개인도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짐에 따라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것, 고객이 중요해지는 것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보고서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예전에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고객의 어떤 성향, 고객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설명하는 어떤 페르소나가 한 명은 하나, 김보름이면 한 개의 김보름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멀티 페르소나, 멀티 노말의 새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훨씬 빨라졌다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죠. 모두가 다 자기 안에 여러 개의 나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자분들께서도 자아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가지고 계시는 계정이 여러 개이시거나 그리고 팔로우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속성들이 되게 다양한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의 고객들은 각각 자기가 처한 컨텍스트 안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페르소나가 나오는 거지?를 좀 더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또 트렌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더 최근 들어서는 고객을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봐야 되는데 고객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돼버렸고 한 명일지언정 여러 개의 마음이 돼버렸고 게다가 너무 빨리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를 보는 것은 원재료를 살펴보는 것에 가깝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기업만일 수도 있고요. 우리 팀만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산업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면서 나오는 키 퀘스천들, 빅 퀘스천들, 질문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요즘에 트렌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보통 프레임워크를 고민할 때 두 가지의 생각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위에서 아래로 생각하는 탑다운 프로세싱과 밑에서 위로 생각하는 바텀업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탑다운 프로세싱은 예를 들어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비건이라면 비건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쳐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지라는 걸 살펴보는 과정 혹은 비건이 있대. 그래 비건이 있는 걸로 하자.
라고 모두가 이건 트렌드야 라고 우리 팀에서 약속을 한 상황에서 같이 찾아보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탑다운에 가깝습니다. 이미 하나의 결정된 것을 더 밑으로 파고들면서 디테일을 살펴보는 거에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그냥 쭉쭉쭉쭉 보다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비건이 어떨까? 그래, 이거는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네 하면서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트렌드로 명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텀업 프로세싱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트렌드를 검색할 때 비슷한 과정을 계속 겪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순간 이렇게 되는구나의 어떤 하나의 인지를 하시게 되고 자각을 하시면서 그것이 나만의 프레임워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퍼셉션이자 포인트 오브 뷰가 돼서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가 되죠.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를 지지하거나 왜냐하면 이렇거든, 왜냐하면 나는 이런 현상을 봤거든 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 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접어든 지 이제 꽤 됐지만, 최근 들어서 더 이러한 역량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죠. 요즘에는 몇몇 팀분들만 하기 때문에 살짝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4월에 강한나님 과 함께 책을 썼던 시절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프레임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탑다운 바텀업을 통해서 트렌드를 살펴보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프레임워크는 바로 심리학을 통해서 살펴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렌드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트렌드 책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시절이어서 너무 트렌드라는 용어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의 그런 기전은 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요런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잡아서 이 책을 진행하게 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두 번째인 기억의 포장술, 경험을 재구성하다와 7번째인 정답 없는 세상, 인생의 가이드를 찾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 두 가지의 어떤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이 기억의 포장술, 경험을 재구성하다는 현재 이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가속화가 되는 것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심리적 기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에 보여드렸던 심리학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이 심리학 실험에서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를 우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포장술, 경험을 재구성하다에는 기억 왜곡 효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요. 이 기억 왜곡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중 하나였던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한번 5점 척도로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당장 쟀을 때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쟀을 때 사람들이 그때가 참 좋았지 라는 식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을 가져오고, 이것을 어떻게 요즘의 트렌드에서는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효과가 어떻게 트렌드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의 포장술, 경험을 재구성하다에서는 우선 배경으로 기억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기억 왜곡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무조건 다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사진을 어디 올리든 스스로 가지고 있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슬슬 살펴보면서 하하호호하고 이때가 참 좋았지, 남들이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여기 한번 가볼까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 순간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을 아예 기억을 위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백그라운드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트렌드 3가지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로는 멋진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 두 번째 트렌드로는 기억을 위해 현실에 손을 대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세 번째 트렌드로는 기억의 재료를 모아서 자서전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맺은 말로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복을 미래에 양보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로 끝마치지만, 사실 이것을 이제 7년 후에 눈으로 봤을 때 특히 마지막 현재의 행복을 미래에 양보하지 말자라는 것이 살짝 너무 어른스러운데, 최근에
현재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별로 현재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것이 현재냐 미래냐, 그리고 당장 현재가 미래의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경험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문장은 좀 바뀔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인 멋진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자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기 2013년 기사인데 벌써 10년 전이죠. 정말 우리나라 트렌드가 빠릅니다. 네, 2013년도에 그 고메이 사고사라고 하는, 지금은 트렌디한 장소는 아니지만 당시에 트렌디했던 장소였던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왔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꼬셨나에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로 셀카존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진 찍으면 그렇게 예쁘게 나온대 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것이 유용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멋진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장소의 대명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쭉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요즘에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는 어쨌든 더 현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인스타그램 사진이 올라오는 숫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요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오늘날의 지금은 더 현대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현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안에서 좀 더 쪼개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 현대는 기존에 7년 전, 6년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빅 브랜드들을 입점시키지 않는 전략을 활용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던, 제가 과거에 2015년, 6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공간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기 전에 공간의 평당 수익률이었습니다. 물론 경험도 너무 중요하지만 수익률 자체가 이제 부동산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더 현대는 당시에 개점할 때 굉장히 업계에서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을 저렇게 다 중정으로 비워놔서 가운데 뻥 뚫린 만큼의 평당 수익을 다 포기하는 건데 저래도 되나? 라는 것. 그리고 빅 브랜드를 전혀 안 갖다 놨는데 저게 될까? 라는 어떤 업계 기존의 관습으로 봤을 때 우려들이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 이제 결과로 봤을 때는 유효한 전략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멋진 기록을 위해서 좋은 사진과 그 사진 자체가 경험이 되는 요즘 사람들을 잘 포착해서 그 장소를 잘 꾸몄기 때문이다.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려했다던 큰 브랜드가 없다, 작은 브랜드가 많아서 훨씬 다채롭고 재밌잖아 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중간에 중정 때문에 수익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오히려 중정 때문에 그 아이코닉한 사진의 뷰가 완성됐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그 해방감 같은 거를 훨씬 더 느낄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바이럴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더 현대에 입점하는 브랜드 비용이 훨씬 올라갔죠. 다른 일반 기존에 있는 백화점보다 더 현대의 평당 임대율이 훨씬 더 높은 방식으로 비즈니스 돈을 굴리는 방식은 이제 글로 살짝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고객이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사게 만들어서 수익을 내겠다에서는 고객에서도 물론 수익을 내지만 입점하는 브랜드들에게서 수익을 좀 내겠다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동시에 전환을 해서 기획한 그런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멀티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각각의 멀티 페르소나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에서는 다 케어가 불가능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페르소나는 이 공간에 가면 더 행복하고 B 페르소나는 저 공간에 가면 더 행복하고 하는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이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더 좋은 기록을 위해서 장소를 찾아가는 노력은 계속될 거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셀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공간감과 나의 멀티 페르소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건 사실 좀 더 오퍼레이션이랑 비즈니스 측면이기는 하죠. 이제 요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어떤 결과물로서 더 현대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절대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될 것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요 파트에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트렌드라는 거를 아마 찾으시다 보면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트렌드를 많이 보시게 되시고, 그것은 보통 이제 식품 쪽이나 리테일 쪽에서, 특히나 FMCG 쪽에서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선 일부러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컨셉의 트렌드를 예시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엄청 좋아하고 심심할 때마다 가서 구경하는 인사이트 저널 미디어 중에 여기 밑에 적어 놨는데, 원더맨 톰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미디어 그룹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하시고 키워드를 정말 잘 잡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체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매년 Future 100라고 하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예상도 아니고 예측도 아닌 '이럴 것 같아.'라고 좀 더 즐겁게 오픈 마인드로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정리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을 살펴본 것 중 하나고, 이제 공간과 관련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원더맨 톰슨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는 굉장히 재밌고,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던 어떤 킥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식재료들이 정말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얘를 완전 메인으로 써서 음식을 만든다면 시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어떤 새로운 거를 고민하시거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를 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극단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좀 극단적인 사례들도 보시면 저는 정말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앞으로의 리테일에 대한 내용 중에는 멀티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놀 장소는 좀 더 꿈 같고 좀 이상하고, 약간 온라인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할 것만 같은 요소들이 같이 함께 있는 그런 형태의 물리적 공간 디자인에 사람들이 이제 몰릴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 컬러감이라든가 이 공간에 있는 이 타일의 소재, 목욕탕 같은 걸 연상하면서 또 동시에 옷이 걸려 있는 어떤 것이, 기존에는 '아니 어떻게 목욕탕에 옷이 걸려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꿈에서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물리적 세상에서 구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제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감상을 남길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의 포장술, 경험을 재구성하다의 첫 번째, 멋진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다에서는, 과거에는 셀카를 찍기 위해서 고메이 사구사를 갔다. 7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더 현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제 현실을 더 벗어난 초현실의 어떤 것인데, 여기서의 초현실이 과거에서 미술에서 말하는 초현실이 아닌 조금 더 세계관이 통합된, 어떤 기존에는 한 기능이 한 공간에 머물렀던 어떤 세상이었다면 약간 뒤죽박죽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세상의 요소들이 공간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뽑은 전체 챕터 중에 하나는 정답 없는 세상, 인생의 가이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책이 총 11 챕터로 적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곱 번째 챕터고, 요거를 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가속화도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크게 올라온 감각이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은 최근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살펴봐야 되는 키워드이고,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사람들이 케어하는가,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인 채로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빅 트렌드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이따 다른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뒤로 좀 빼놨고요. 그 보고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고서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 정답 없는 세상, 인생의 가이드를 찾는 사람들, 7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더 심화해졌고 비즈니스도 더 많이 발전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심리학 용어로 사회적 증거 효과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회적 증거 효과는, 여기 보면 이거 정말 유명한 사회 실험 중에, 우리가 막 길 모퉁이에서 어떤 남자가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지만, 만약 한 명이 아니라 6명,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요런 현상들을 이제 보통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동시에 이거 관련된 실험으로는 이제 손가락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몇 점인지 이제 물어보게 하고 혼자 할 때랑 옆에 좀 매력적인 사람들의 집단 안에서 그 사람들의 점수를 공개한 채로 측정할 때랑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이제 보통 오염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결국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어떤 실험이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이 전체 과정인 사회적 증거 효과.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기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롤모델이라는 단어는 점점점 좀 다각화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에 책에서 나왔던 흐름은 이렇습니다. 배경으로는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기존 세대처럼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자신의 삶을 이제 뜨개질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트렌드 1은 인생 학교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학교가 한국에서도 당시 출연을 했고 여전히 이런 트렌드는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양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요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미국의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시니어랑 관련된 요게 특히 세 번째 노인도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한 시대의 맥락에서 이제 가져온 것은 최근에 특히 코로나 때 더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사스 프로그램인데 시니어 리빙을 위한 사스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보통 이제 55살 정도, 40에서 55살 사이, 55살 정도로 봤을 때 요 정도 나이가 되는 순간 기존에 있는 학습 데이터라는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환경도 달라지고 정신적인 환경도 달라지고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금융적인 이슈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완전히 세팅이 뒤바뀐 상태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로는 이 사람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거 확인됐죠. 그래서 노인도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한 시대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이것이 디지털 이렇게 하는 거고 키오스크는 이런 거고요, 뭐고요 하는 어떤 단순한 교육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커스터머로서 서비스가 그리고 프로덕트가 많아지는 현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상을 더 잘 가이드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스도 많아진다라는 것이 이 흐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트렌드의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트렌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여쭤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마케팅에 필수고 서비스에도 활용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가 빨라져서 흐름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이기도 하고 도태되는 것도 줄어들기도 하고 성장 욕구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방향 설계,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것은 다 너무너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신땡땡님 트렌드는 마음의 변화이다.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 행동과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상품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역할은 다양하다. 맞습니다.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 뭐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신땡땡님 말씀처럼 고객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고객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홍땡땡님께서는 개인적 업무적 차원에서 모두 궁금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어떤 트렌드라는 말이 개념화되고 네이밍화되어 있으면 헬시 플레저 같이 작년에 나왔던 개념이었죠. 건강을 챙길 때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개념화 내용화되어 있으면 인지적으로나 나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대응하고 업무를 배워야 하고 또 반영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파편화된 지식들을 일반화해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책을 계속 확인하거나 트렌드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천땡땡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주변 사람들과 수월해지고 업무적으로 봤을 땐 트렌드를 보면 시야가 넓어지거나 다음 트렌드를 유추할 수 있어서 통찰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트렌드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면서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고 '아 이 중에서 이런 게 흐름이 보이네.' 하면서 다음을 생각하실 수 있는 식으로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김땡땡 님께서는 "내가 가진 도구를 늘리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시류를 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의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맥락에서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고 가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결국에 이 수많은 트렌드들 중에서 자신만의 프레임워크를 찾고 그 안에서 질문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트렌드의 흐름에 우리가 다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각자의 생각의 근육을 키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후에 더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름님 너무 멋진 강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름님께 목소리를 전달드리겠습니다.